자,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총평은 선생님이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9번부터 바로 들어갈 텐데요. 9번은 정적분의 성질, 계산과 성질에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그럼 일단 함수 fx가 이렇게 2차 함수로 잡혀 있고 다음 식을 만족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적분을 그냥 바로 fx 집어넣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일단 뭐가 보이셔요? 그렇죠? 둘 다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적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서 쓰시면 되는데 이걸 모르시면은 한쪽으로 좌변으로 넘겨서 연산을 하시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fx랑 fx를 빼면은 결국은 fx가 되죠. 그거를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한 그 결과가 36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fx에다가 x를 곱해서 한번 쓰시면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이 될 거고, 우함수 기함수 떠오르시죠? x 세제곱은 홀수 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하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9배한 0부터 3까지 ax 제곱 dx. 그래서 3분의 2a x 세제곱 0부터 3까지. 됐습니까? 그럼 여기 3 집어넣으시면은 2 곱하기 9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9a가 되겠죠. 그게 36이니까 a는 2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정삼각형의 높이를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L일 때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어떻게 구하죠? 그치? 물론 여기가 6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비율을 써도 되지만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정삼각형의 면적은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요 공식을 쓰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10번 문제, 우리가 이제 많이 대비했던 그래프가 없는, 그치? 지수로그 함수 문제네요. 자,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실수 A에 대해서 곡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점이 A야. 그럼 일단 만나는 점, 즉 교점이 A인 거죠. 근데 이게 연립하기가 너무 쉽다, 야. 그쵸? 위치 둘 다 A로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돼. 그죠? 그래서 연립을 하시면은 X좌표는 0이 나오겠죠. 맞죠? 그럼 X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결국 A좌표는 0, 로그 A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B고 이 로그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로그 함수니까 그치, 위치 1보다 큰 로그 함수 증가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X축과 만나는 점이면은 Y가 0이 되면 되고, Y가 0이려면은 진수가 1이면 되겠죠. 그럼 진수가 1이려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게 B라는 이야기고. 맞죠? 그 다음에 이건 뭐, 선대칭 관계 읽으셔도 되는데,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이야? 그치. Y축 대칭으로 그리셔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C고, 다시 뭐, 여기가 1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X좌표가 2예요 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맞죠? 선대칭 생각하면은 당연히 X좌표가 2죠. 좀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럼 A의 좌표는 여기에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니? 삼각형 ABC가 무슨 삼각형이래? 그치? 정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미 한 변의 길이는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 A의 Y좌표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 공식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높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그럼 2 루트 3이 될 거고, 선생님 한 번 깔리면 영원히 깔린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3은 A의 2 루트 3제곱.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A는 뭐라고 쓰면 돼? 3의 2 루트 3분의 1제곱이라고 쓰시면 되고, 당연히 얘를 유리화하시면은 6분의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보기에 있는 답이 1번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11번 문제요. 오랜만에 이제 기니디 문제가 나왔네. 사실 선생님 기니디 문제를 사실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문제 안에서의 사고의 흐름이 들어가 있는데, 오랜만에 나왔다 보니까 사실 그치, 병렬형으로 각각 풀어주면 되는 문제로 나왔고, 위치와 속도와의 관계, 또는 가속도와의 관계인가? 가속도까지 나왔구나. 가속도까지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대비했던 것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나왔죠. 근데 본질은 항상 글을 식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t의 꼴 0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시각이 T일 때 점 P의 위치가 주어졌어요.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라. 그럼 기억 바로 풀어버릴까? 시각 T의 꼴 1일 때 점 P의 위치, 1초일 때 위치니까, 그치, T에다가 1을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죠. 그럼 0이 되네. 맞죠? 그래서 1초일 때 위치는 0이에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시각 T의 꼴 1일 때 점 P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그럼 속도를 물어봤기 때문에 VT를 먼저 구해놔야겠네. 그럼 VT 구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그리고 1 집어넣으면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1초일 때 속도. 1 집어넣으면 당연히 0이 나오네. 맞죠? 그래서 t = 1일 때 p의 속도는 0이다. 니은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디귿. 출발 후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에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는 VT가 그치?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뚫근이라고 그랬죠?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은 뚫근. 됐습니까? 그럼 뚫근일 때 점 P의 가속도를 물어봤으니까 가속도까지 구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가속도는 속도의 도함수 6T-2가 돼요. 근데 VT = 0이라는 방정식의 뚫근은 여기 하나 더 보이니까 인수분해 하시는 것도 그치,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은 T가 1일 때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인데 시각은 0보다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뚫근은 T = 1밖에 없는 거죠. 그때 가속도를 구하라. 그럼 T에다가 1을 뽕 집어넣으시면 그대로 4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래서 가속도는 4이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유형에 너무 치우쳐서 공부하지 마시고, 맞죠? 문제의 본질을 읽으시면은 오랜만에 기니디 문제 나왔어. 당황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그치, 모의고사 문제 선생님이 6평 대비 모의고사 드리는 거 안에 들어가 있고, 충분히 요즘 잘 나오는 트렌드다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네요. 자, 12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을 요구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문항 위치가 12번에 있기 때문에, 맞죠? 좀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본질은 뭐다? 항상 구체적인 식부터 시작하여라. 그렇죠? 그래서 A1하고 A3랑 같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미지수로 잡고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치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 조건은 두 인수의 곱이 0이니까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3을 빼거나, 또는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9배를 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연산의 라임을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미지수로 잡고 갈까? 첫 번째 항을 x라고 한다면은 9번째 항을 첫 번째 항에서 3을 빼거나 첫 번째 항에다가 9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항은 다시 9번째 항에다가 3을 빼거나 9배를 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3을 빼거나 9배를 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같으니까 이 연산의 결과가 x가 나오는 그 값을 찾아준다면은 됐습니까? 끝났지 뭐. 됐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하고 같은 이 방정식을 푸시면은 아이고 이건 모순이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x가 6이 되겠고 맞죠? 그 다음 얘는 x가 3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0이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이잖아. 그럼 세 번째 항이 지금 될 수 있는 값은 6하고 3하고 0인데 결국은 한 번만 더 시행을 하면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잖아. 맞죠? 그러면 그대로 또 한 번 더 치고 가면 돼. 3을 빼거나 2배를 하거나. 근데 느낌 벌써 왔지? 얘가 답이지? 맞아요? 3을 빼거나 9배를 하거나 3을 빼거나 9배를 하거나 맞죠? 9배를 해도 0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네 번째 항의 최대값은 12, 답 2번이 되시겠습니다. 됐죠? 자, 13번 문제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 이상한 문제들 풀 필요 없어. 맞지? 선생님이 나눠드리는 자료를 보면은 아, 이게 수능평가원에 맞춰져 있구나. 그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선생님 막 대도 안 되는 문제들, 그치? 너희들 힘들게만 하는 문제들 주지 않잖아. 알겠죠? 이것도 사실 이제 A, B, C를 각각 구하면 정말 바보가 되지. 이거 연립할 필요도 없잖아. 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각 빗금친 부분의 면적을 A, B, C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끝에서 두 번째 줄, 이게 핵심이지. A의 면적과 C의 면적의 합이 B의 면적하고 같대. 그러면은 지금 F와 직선이라고 그냥 읽을게요. 그럼 F와 직선을 봤을 때 A는 F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 C도 F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고, B는 직선이 F보다 위에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건 뭐야? 위아래. 그쵸? 정적분의 의미, 기하적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A 더하기 C는 결국 F와 직선 중에서 F가 위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고 B는 F가 아래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K까지 fx 마이너스 직선 이라고 일단 쓰시면은 0부터 K까지 가실 때 일단 여기 뭐 설명을 할까요? 알파까지는 A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는 마이너스 B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부터 K까지 진행하실 때는 그대로 C가 나오는 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에 의해서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그럼 이제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그래서 제일 답답한 거 가끔씩 이제 선생님 너희들 모의고사 테스트 볼 때 선생님이 너희들 푸는 걸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잖아. 이거를 관성적으로 마음 급해서 마치 A, B, C 이것들을 구하고 있거나 교점을 구하고 있으면 좀 슬퍼. 알겠어요? 그래서 연산을 그대로 진행하시면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자 fx 잡아줬으니까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2x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마마 플러스니까 3분의 11 d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잠깐만 3분의 11인가? 3분의 6, 8이겠네요. 8, 3분의 8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8x고 자 0부터 k까지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k를 집어넣으신 값이 0이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k를 집어넣었을 때 k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 뭐 이렇게 해서 k제곱 이렇게 쭉 쓸 거 아니야. 근데 분수 싫으니까 선생님이 3분의 k를 꺼낼게. 그러면은 여기가 3k제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k 그 다음에 플러스 8 이렇게 묶일 거예요. 그럼 얘가 0 돼야 되고 자 문제에서 k값은 2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1, 3에 1, 8에 여기가 마마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k는 1 또는 3분의 8인데 1이 아니라 3분의 8 그죠? 그래서 k값은 3분의 8이다. 근데 1은 뭘까요? 1은 a와 면적이 같은 요 포인트가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윗면적, 아랫면적이 같아지는 이 등적 관계를 요구하는 순간 1 있고 그 다음 여기도 k가 있는 거죠. k가 3분의 8이 나왔던 것 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14번 문제 볼게요. 삼각함수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인데, 자, AB의 길이가 2루트 7. 항상 그림에다가 주어진 조건 마킹하면서 구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개념들을 체크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삼각형 ABC의 중점이에요, 중점. 중점 P. 근데 BC를 5대1로 내분하는 점이 Q야. 그러니까 BC를 5대1이야. 그러면은 중점이니까 여기가 3대3이잖아. 중점은. 그치? 근데 5대1이니까 여기가 2, 여기를 1.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2대1. 이렇게. 그 다음에 AQ의 길이가 3루트 2래. AQ가 3루트 2래. 그 다음에 sin QAP 요각이죠. sin APQ 어이구야 다 나왔네. 맞죠? sin의 B는 결국 뭐의 B라고 그랬어? 변의 B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sin QAP는 결국은 PQ의 길이의 비율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sin APQ는 AQ의 길이의 비율을 얘기하네. 그럼 이 길이의 비리가 루트 2대 3이야. 근데 우리 AQ를 줬네? AQ는 3루트 2니까 어이구야 결과적으로 PQ의 길이가 얼마야? 2지?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선생님이 이제 비율을 쓸 때, 길이의 비를 쓸 때는 동그라미를 쓰는데, 이게 사실 동그라미가 아니네. 이 길이가 실제 2고 실제 1, 그리고 이 길이는 실제 3이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때 우리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요 주황색 삼각형이네. 이 주황색 삼각형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각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 근데 굳이 이 각을 쓸게.
맞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하기가 편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연산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은, 코사인 세타부터 먼저 구하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세타의 대응변 얼마냐? 3루트 2. 그냥, 선생님, 그냥 연산할게요. 3루트 2만 제곱해서 빼니까 18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 4, 7에 28. 그 다음에 5의 제곱, 2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2배 한, 5 곱하기 2루트 7. 요게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냥 한 방에 바로 쓸까요? AC의 길이를 X라고 놓는다면, 얘는 크게 보고, 코사인 법칙, 세타의 대응변 X만 제곱해서 빼고요. 2루트 7의 제곱,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토탈 6이죠. 6의 제곱. 그리고 2배 한, 6 곱하기 2루트 7. 그럼 연산은 여기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겠네. 맞죠? 그럼 일단 코사인 세타부터 구하면은 여기가 35. 그 다음에 4 곱하기 5 곱하기 루트 7이잖아. 그럼 여기 이제 7 남고 결국은 루트까지 나누면 루트 7이네요. 그쵸?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7. 맞죠?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x를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 그냥 이렇게 구할게. 여기 2루트 7, 2루트 7 지우고 2 지우고. 그럼 이제 크로스의 곱이 같다는데 여기가 35였으니까 35 곱하기 6은 이쪽으로 넘기시면 5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가 64 마이너스 x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5 지우면은 여기가 42지. 42니까 x 제곱은 22. 그래서 AC의 길이는 루트 22. 그럼 다 끝났네. 결국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AC를 사인 세타로 나누시면은 이 라지알 이대로 나오시는 거잖아. 맞죠? 근데 AC가 루트 22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니까 사인 세타는 4분의 3인가요? 4분의 3. 그럼 결국 라지알은 3분의 2 루트 22. 맞죠? 근데 왜 저번에 뭘 구해달라고 그랬어? 넓이를 구해달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파이 라지알의 제곱은 9분의 88 파이.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도형이 막 그렇게 그치? 어렵지는 않았을 거고, 도형 문제는 항상 꾸준히 풀고, 그리고 파해법 선생님이 가르쳐드린 알고리즘. 특히 문제를 읽으면서 정리할 때 구할 수 있는 것들을 체크해 놔야지 내가 무엇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가 보일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갈게요. 자, 15번은 그래프 추론 문제랑 여기 있는 미분계수의 정의가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네요. 그죠? 네,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접근해 볼게요. 상수 K와 F'0이 6이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절대값 싫으니까 선생님 펼쳤는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를 뒤집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범위는 K만큼 평행이동시켜라. 맞죠? 그 다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제 가조건을 분석해 드릴게요. 가조건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 값이 존재해야 돼. 그럼 일단 이 값이 존재하는 조건은 무엇일까?
어차피 gx는 fx 플러스 k를 갖다 쓰든 마이너스 fx를 갖다 쓰든 맞지? 근데 이게 x가 우극한으로 가잖아. 그래서 전체 식의 입장에서는 그냥 편의상 gx의 우미분계수죠. 맞죠? 근데 이 값이 존재하려면은 x가 a의 우극한으로 가니까 gx의 입장에서 편하게 쓸게요. a의 우극한 값하고 a에서의 함수 값하고 뭐 해야 돼? 그치? 같아야지. 맞죠? 그래야지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 또한 어디로 가? 0으로 가서 그치?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존재하면 우리는 이 값을 뭐라고 얘기해? 이 값을 그렇지. gx 입장에서는 우미분계수라고 그냥 편하게 쓸게요. 우미분계수라고 얘기하는데 우미분계수는 항상 0 이하여야 돼. 그러니까 자, 첫 번째 생각은 선생님 그냥 생각한 대로 처음에 생각한 대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어. 맞아요? 그러면은 f'0이 6이니까 뭐 0은 이런 데나 또는 이런 데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을 너무 이렇게 좀 과하게 잘랐는데 이렇게 잘라. 그러면은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g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요 fx 요 부분을 뭐 해요? 그쵸? x축 대칭시켜서 요렇게 그려지죠. 근데 마이너스 1과 1은 인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으니까 우미분계수는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에서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은, 그치? 1에서의 함수 값이 이거잖아. 맞아요? 여기는 마이너스 fx 그린 거니까. 1에서의 함수 값이 이거잖아. 그러면은 1에서의 우극한 값이, 그치? 함수 값하고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fx 더하기 k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어떻게 있어야 돼? 그치? 여기에서 메꿔져 있어야지. 즉 여기는 연속이어야 돼. 근데 이쪽은 굳이 연속일 필요는 없지.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의 우미분계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요 조건만 본 거야. 그치? 요 조건만. 일단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 gx는 x 이꼴 1에서 무조건 연속이어야 돼. 연속. 그렇기 때문에 식은 f1 더하기 k랑 마이너스 f1이랑 같아야 된다. 그러므로 k는 그치, 마이너스 2f1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치,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gx의 입장에서의 우미분계수 값은 0 이하래. 그럼 이건 틀려먹은 거지. 일단 여기 때문에 틀려먹은 거고 여기도 틀려먹은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과 1 바깥쪽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클 때는 결국 fx를 평행 이동시킨 거 아니야? fx 더하기 k니까? 그러면 결국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은 미분계수가 양수인 게 존재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F의 3차 항의 개수가 이거 지울게요. 양수이면 그러니까 논리를 써드리려고 어떤 A 그러니까 어떤 A냐 한 10조? 그치? 엄청 큰 거 10조만 때려넣어도 무조건 안 되잖아. 어떤 A에 대해서 그치? G'A는
F'A랑 같겠지. 맞죠? fx 더하기 k를 미분하면. 그쵸? 됐어요? 그러니까 100% 뭐야? 양수이므로 뭐가 되겠어? 모순이 되겠다.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 fx는 일단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여야 돼? 음수인 그치? 3차 함수여야 돼. 그리고 0은 이런 데 있어야 되겠지. 0은 이런 데 있어야겠지.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이런 데서 자르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뒤집게 하잖아. 그치?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fx를 뒤집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뒤집게 하면은 요렇게 되니까, 맞죠? 최고차, 그러니까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가 양수인 게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안쪽에서 잘라야 되거든? 근데 이 안쪽에서 자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자르면은, 이걸 뒤집게 하면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1 바깥쪽에서는 다시 얘를 따라가기 때문에, 맞죠? 우미분계수가 항상 0 이하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1과 1은 극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은 극값에서 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맞아요? 그래야지 이 부분을 뒤집기 해서 이렇게 뒤집기 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뭐해서 K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여기에 갖다 붙여야 돼. 맞죠? 쟤는 더 많이 돼요. 그렇죠? 조금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여기. 이렇게 갖다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미분계수는 0 이하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나 조건을 읽어주시면은, 그치? 이게 이제 이 주황색과 노란색을 합쳐놓은 게 gx 그래프잖아. 그러면은 나 조건은 다음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가 되도록 하는 t의 최대값은 13이다. y 꼴 gx와 y 꼴 t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게 하는 t의 최대값은 얼마? 13이니까 여기가 결국은 y 꼴 13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요 부분은 그치, fx 그래프를 x축으로 뒤집게 한 마이너스 fx이기 때문에 원래 fx 입장에서는 요 포인트가 13이 아니라 마이너스 13이 돼야 되겠지.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그럼 요 조건만으로 이제 식은 이제 끝난 거지. 식 정리 한번 해볼까요? f'0이 6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고, 그 다음에 f'1이나 f'-1은 극값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3차 함수니까 그냥 바로식을 세워버리시면은 3차 함수의 도함수 2차 함수니까 이 2차 함수는 x-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고 0 집어넣어서 6이 나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럼 fx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플러스 c인데 f-1이 마이너스 13이어야 돼. 마이너스 1 넣었죠? 마이너스 1 넣었으면 여기가 2 마이너스 6 플러스 c가 마이너스 13이어야 돼. 됐습니까? 그럼 c가 마이너스 9네요. c가 마이너스 9. 맞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우자. 마이너스 9. 됐습니까? 그러면은 fx는 구했고, 그 다음에 k 값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k는 마이너스 9배한 f1이라고 그랬죠? 그럼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인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그래서 K값은 10이 되겠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2분의 1 집어넣고 연산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2분의 1 집어넣고 연산하시고, K랑 얘랑 2분의 1 집어넣은 거랑 더하시면은 답은 4분의 15 해서 답은 1번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마무리 산수는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자, 그 20번 문제요. 오랜만에 이것도 이제 빈칸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과정서술형 빈칸 추론이죠. 그죠? 근데 이제 뭐 항상 얘기했지만 유형에 치우치지 말고, 그치? 문제 내용만 잘 학습한다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물론 요 방정식을 풀어가는 조금 더 빠른 테크닉이 있지만, 그냥 문제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빈칸 추론의 해법, 풀이, 학습의 목적이기 때문에, 알겠죠? 흐름을 쫓아갈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보시면 일단 fx는 0과 4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야. 그치? 0과 4 사이에서 위로 볼록인 2차 함수. 그 다음에 바로 주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주기가 4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함수가 되고, 그 다음 방정식, 요 방정식의 0 이상의 모든 실근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자. 그럼 a20 더하기 a21 더하기 a22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먼저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은 fx 이꼴 x라는 방정식의 모든 실근이 0, 2이므로 뭐 이거 굳이 체크할 필요 없죠. 요거 이꼴 x라고 놓으면은 맞죠? 당연히 이 방정식의 근은 0하고 그치? 3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것은 자 fx 곱하기 fx-3 이꼴 0을 구하는 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걸 x로 본 거죠. 요거를. 그치? 요거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한 거죠. 그럼 결국 f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냥 여기 쓰셔도 얘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러면은 요 좌변은 f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fx 제곱 플러스 4fx 이꼴 fx라는 방정식을 푸는 거니까 이거 우측으로 전개해서 보시면은 결국 fx 묶인 상태에서 fx 마이너스 3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게 주간제 있었기 때문에 그죠? 주간제 이거 선생님이 다 설명해 놓은 거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셔도 되냐면은 그냥 fx를 t라고 놓는다면 맞죠? 그럼 결국은 ft 이꼴 t라는 방정식이잖아.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 뭐야? t를 구하면 t가 0 또는 얼마예요? 3이죠. 그쵸? 됐어요? 이게 바로 fx 이꼴 x라는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는 이 방정식은 fx가 뭐가 되는 거? 그치? 0이 되는 거와 fx가 뭐가 되는 거? 그치? 3이 되는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와 같다. 이렇게 인정하셔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0과 4 사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0이 되는 근은 누구야? 0이 되는 근은. 그치? 0 있고. 그 다음에 3이 되는 근은 이게 y 꼴 3이라는 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얘가 y는 x니까. 그럼 뭐 굳이 방정식 풀지 말고, 그치? 대칭성에 의해서 0, 4의 중점 2니까 여기가 1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모든 실근은 0, 1, 3이므로 그래서 우리 값박스는 여러분들이 1이라고 챙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A1은 0. 여기다 쓸게요. A1은 0. 그 다음에 A2는 1. 그 다음에 A3는 얼마야? 3이 된다. 4는 일단 인정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 플러스 4는 fx이므로 그래서요 세 수열은 첫째 항이 각각 0, 1, 3이고 모두 공차가 뭐인 4인 등차 수열이다. 맞죠? 그러니까 0부터 4 전까지는 얘가 근이니까 그 다음 근은 0 되는 근 4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다시 주기가 4니까 여기가 5, 여기가 주기가 4니까 7이 되겠지. 그러니까 쓸까요 그냥 여기? 4 여기 하나만 더 쓰자. 5, 6 이렇게 나갈 건데 맞죠? 주기가 4니까 4씩 더하면 되지. 4씩 4씩 이런 식으로 더해가면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세 수열 A3n-2, A3n-1, A3n은 내가 똑같이 한 번 더 읽었네. 첫째 항이 0, 1, 3이고 공차가 뭐인? 4인 등차 수열이니까 따라서 납박스는 4고 따라서 A20 더하기 A21 더하기 A22의 값은 맞죠? 그럼 각각 하나 구하셔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주기의 성질이 있는 것들은 주기만큼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얘를 구하고 싶잖아. 맞죠? 근데 주기만큼 끊어서 보면은 3개씩 끊어지잖아. 3개씩. 이렇게 3개씩 끊어지는데 넘버링을 매기기 위해서 얘가 3의 배수잖아요. 그렇죠? 21은 3, 7에 21이잖아. 그럼 어떻게 묶으시는 게 좋냐면 이렇게 3개씩 묶으시는 게 좋겠죠.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3개씩 묶어가는 항을 봤을 때는 얘 합이 첫 번째, 그 다음 얘가 두 번째. 됐어요? 그럼 얘가 7번째로 인정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얘네들은 4씩 더했으니까 요들의 합에서 요들의 합으로 넘어갈 때 4를 3번 더한 그치 12를 더해지는 거와 같은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항을 8로 인정하고 n-1 공차니까 6d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7번째 항, 얘가 첫 번째 항으로 인지하시면 그럼 72에다 8 더하니까 80이 되겠네요. 요게 답박스가 된다. 그죠?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네요. 그래서 가나 답박스를 다 더하면은 85가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21번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주간제에서 진짜 많이 봤던 인수정리 문제죠. 그죠? 인수정리 문제고, 그 다음에 요거 인수정리 선생님이 설명할 때 항상 이게 좀 준비학습 해드리는 게 이거죠. 절대값을 털어가는 과정.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변형 형태가 있는데 그냥 요 문제에 해당되는 것만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x-1분의 gx 절대값 x-1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자. 됐어요? 그러면은 결국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간단해. 그냥 g1은 0이어야 돼.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g1은 0이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신다면요. 그러니까 얘를 선생님이 이제 첨점, 절점, 뭐 그런 느낌으로, 절점의 느낌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x-1분의 x-1의 절대값 곱하기 gx.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x가 1에 가까이 갈 때, 자, 요 두 가지. 1의 우극한으로 가면
이 절대값은 양으로 풀리죠. 그쵸? 그래서 양으로 풀려서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얘가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1로. 이제 약분이 돼서. 그치?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결과적으로 G1이야. 근데 자, x가 1의 자극한으로 가요? 그럼 이 절대값은 뭐 붙여서 풀려요?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럼 얘랑 같게 되기 위해서는 G1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렸지만 사실 뭐 우리가 이제 팩트, 선생님이 얘기하는 팩트로 본다면 얘도 하나의 함수잖아요. 얘도 하나의 함수야. 그치? 1에서의 절점, 선생님이 얘기하는 절점은 끊긴, 딱 절단들, 끊긴. 그치? 이런 함수, 뭐 이런 함수, 이런 함수야. 그럼 절점을 갖는 놈하고 얘는 연속 함수잖아. 맞죠?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절점 갖는 포인트에서 얘가 뭐로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0으로 막아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G1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학습, 과제 연습, 이거 주간지에 거의 뭐 3주, 2주에 한 번씩은 선생님이 이제 매주 드리는 주간지 보시면은 주간지가 한 주에 3세트잖아. 그치? 모의고사 3세트인데 그 중에 2주에 한 번은 최소한 들어가 있어. 뭐 자주 나올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들어가 있는 문제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얘가 존재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 사실 이거 몇 줄 걸리지도 않았거든? 한 4줄? 4줄도 그냥 꾸역꾸역 쓴 거야. 맞죠? 근데 그냥 과정을 보여드리면은 지금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지금 fx가 뭐냐면은 x-1, x-2 그 다음에 분의 gx 곱하기 여기가 x-1, x-2의 전체 절대값이야. 그럼 이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대. 근데 x가 a로 가잖아. 모든 실수 a. 그럼 이 분모가 0이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 극한값은 존재하게 돼 있어. 4차 함수 연속 함수, 2차 함수의 절대값도 연속이니까. 맞죠? 그럼 이 극한값이 그러니까 존재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a가 얼마일 때와 1일 때와 2일 때만 점검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1과 2일 때 점검하시면은 어차피 요만큼은 1에서 뭘 가져? 1과 2에서. 그치? 절점을 갖는 거란 얘기야. 그쵸? 아까처럼 1의 우극한 자극한 또는 2의 우극한 자극한 나눠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누가? 그렇지. G1과 G2가 0이어야 돼. 그래서 4차 함수 gx는 x-1과 x-2를 당연히 인수로 갖고 있어.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지금 gx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 x-1 곱하기 x-2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 그냥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 요거는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 이것도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겠지만 한번 쓸게 그냥. 그러면은 여기는 g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px고 거기서 fx를 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팔만 아프다 야.
자, 수학하는 사람들은 공통인수를 보면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럼 여기가 절대값 안쪽이 x-1, x-2 곱하기 px -1 이렇게 묶일 거거든? 근데 이거의 전체 절대값을 이렇게 나눠서 봐. 나눠서 봐봐. 그럼 우리 이게 또 보이지? 이게 절점을 갖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절점을 갖는 함수야. 그리고 이건 2차 함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모가 0 되는 순간이 1하고 2라는 일단 이 순간이 나올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A가 1 또는 2일 때 이것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맞죠? 근데 이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친 게 1과 2에서 절점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요 핑크색으로 요 부분이 1과 2일 때 뭐여야 돼? 0이어야 되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px-1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그치? x-1과 x-2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세요? 오케이? 그럼 다 찾았네. 요게 gx잖아, 요게. 그쵸? 그러므로, 여기다 쓸까요, 그냥? 그냥 너무 늘어뜨릴 쓰는데. gx는 x-1 곱하기 x-2 곱하기 px인데, px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 x-1, x-2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끝. 끝. 그럼 gx 구한 거죠.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g-1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6이죠. 그리고 6 더하기 1이니까 6, 7에 42.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개념 설명하는 겸 최대한 자세히 써드렸는데 이 과정이 스킵되면은 빨라지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수정리 문제 알겠죠? 이거 잘 체크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22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수로그 방부등식의 핵심은 지수는 지수끼리, 로그는 로그끼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외는 상식 또는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상식의 수, 상식이란 얘기는 상식적인 값들이란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얼마나 빠르게 캐치했느냐에 따라서 풀고 못 풀고가 결정됐을 것 같아요. 자, K가 1보다 큰 실수 K에 대해서 두 곡선이 만나는 점 A, 교점이 A고 그 다음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놈과 만나는 점을 B, 그 다음 삼각형 AOB의 넓이가 16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A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 그치? 왜냐면 얘는 지수잖아. 맞아요?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k는 2분의 1의 x제곱 좀 그러니까 그냥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2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양변에 2의 x제곱을 곱하시면 그죠? 2x제곱 맞죠? 그 다음에 얘 일단 이항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k 그 다음 플러스 2거든? 근데 내가 양변에 2의 x제곱 곱했고 얘는 2의 x제곱 곱하시면은 k가 되니까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k 이꼴 0 맞죠? 근데 딱 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아름답게 되더라. 맞죠? 이렇게. 그래서 뭐 치안 굳이 할 필요 없잖아. 2의 x제곱은 2의 k제곱, 2분의 k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이건 지워버리자. 맞죠? 2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양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A의 x좌표는 로그 2의
2분의 k니까 이렇게 쓰면 되나요? A의 x좌표이고 x는 로그 2의 2분의 k니까 맞죠? 그 다음 y좌표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냥 k가 되네요. 맞죠? 뭐 왼쪽에다 집어넣든 오른쪽에다 집어넣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A의 좌표 구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야. 됐어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는 어려운 일은 아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고 A를 지나.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로그 2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이야. 맞죠? 그럼 이 직선이 y는 또 2의 x 마이너스 2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이 b야. 근데 얘랑이 연립이 되냐라는 얘기지. 맞아요? 연립이 되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해줬냐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질이 있다라고 그랬지. 맞죠?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성질 뭐야? 그치?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L로 1.5 맞죠? 맞아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이거 링크 1에서 선생님이 지수로그 그래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꼭 기억해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x 플러스 y는 로그 2의 k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잖아. 맞죠? 그럼 이 직선 위에도 있고 그 다음에 y는 2의 x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마이너스 3. 그럼 이 곡선 위에도 있는 걸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나는 어떤 생각을 해줄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x좌표, y좌표 때려 넣었을 때, 그치? 얘를 만족하는 거를 때려 넣었을 때 그들의 합이 얘면 되는 거잖아. 요 둘의 합이 이 값이면은 맞죠? 요 곡선 위에도 있고 직선 위에도 있는 거야. 그쵸? 근데 그게 이렇게 되더라고. 로그 2의 k 플러스 2라고 선생님 떠올린 이유는 일단 빼기 2를 지워야 되니까 더하기 2. 그 다음 2의 로그 2의 k제곱이 요게 k잖아. 그럼 여기다가 y좌표는 k-3 아니야? 그럼 얘네들의 합이 얘지.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은 여기야. 이게 b의 좌표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연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얘랑은 절대 죽었다 깨도 연립이 안 돼. 그치? 직선하고 누구랑? 곡선하고는 연립을 할 수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결국은 A랑 B는 다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 위에 있고 맞죠? 그 다음에 원점은 당연히 이제 밖의 점이겠죠. 그랬을 때 이 삼각형의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 이 삼각형의 면적이. 그치? 16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저기 멀리 있으니까 A를 여기다 갖다 쓸게. A의 좌표는 로그 2의 K 마이너스 1, K잖아. 그럼 봐봐. X좌표 몇 개 차이 나니? X좌표. 그렇죠. 여기서 여기를 뺄까요? 3개 차이 나고, Y좌표는 마이너스 3개 차이 나잖아. 맞죠? 그래서 3루트이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높이가 얼마여야 되냐? 거꾸로 계산할까요? 2분의 1 밑변이 3루트 2 높이 h에서 16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h는 루트 2분의 3이니까 3분의 16 루트 2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무리 연산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원점에서 그치?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3분의 16 루트 2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걸 좀 지우고 이쪽으로 갈게요. 그러면은 h는 원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자, 루트 2분의 00 때려 넣으면은 결국 이거죠. 로그 2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절대값. 그게 3분의 16 루트 2. 됐어요? 그럼 로그 2의 k 플러스 k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자 3분의 32인가요? 32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근데 k는 1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고 얘도 양수죠? 그래서 사실 절대값 기호는 필요 없고요. 맞아요? 로그 2의 k 더하기 k는 3분의 35가 되겠고 요게 PQ, 분모 분자 더하는 것은 답은 38이 되시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핵심은 이거지. 지수는 지수끼리, 로그는 로그끼리 연산으로 풀 수 있어. 근데 그 외는 상식 아니면 그래프다.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어떻게 이 B의 좌표를 상식적으로 뽑아낼까? 맞죠? 근데 그걸 평상시에 훈련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사실 좀 힘들었을 거고,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방법.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